그래서 지금 주말반 2학년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반도 빨리 끝내버릴 거예요, 마플. 알았죠? 그래서 내신고생이 잠깐 스톱하고 그냥 한 주에 2단원씩 3단원씩 마플로만 쫙 갑시다. 알았죠? 그 질문도 최소화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순열조합 끝내버릴 거예요. 그냥 오늘 유리함수, 내일 무리함수, 다음 주 경우의 수 순열, 토요일 날 조합 해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 주부터 내신고생이 가면서 함께 순열조합 좀 고난도 문제들, 유리무리도 고난도 문제들 위주로 진행할게요. 알았죠? 유진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얘기들을 싹 다 할 겁니다. 자, 유리함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야? 유리식입니다. 유리식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딱 몇 가지 유형? 많이 잡으면 3개. 오케이? 많이 잡으면 3개. 적게 잡으면 보통 2개 나와요. 자, 유리식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얘기는 당연히 덧셈 뺄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알았죠? 그게 많이 나오면 3개 거기에 들어가고 적게 나오면 2개에서 빠지는 녀석인데 덧셈 뺄셈 뭐만 잘하면 끝나? 사실 그냥 통분하세요가 다죠? 그럼 이걸 굳이 왜 낸다? 곱셈 나눗셈은 그냥 계산의 한 종류일 뿐이라서 약분만 잘하면 되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고 통분 문제를 굳이 내는 이유는 뭐다? 뭐랑 구분하라는 의미에서 이거 기억해야 돼. 2학년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까먹는 녀석 바로 뭐다? 부분분수로의 변형. 저기 휘준이라고 할까? 부분분수로 변형하세요 라는 녀석. 공식이 뭐예요? 응? 방금 허공에서 뭔 짓 한 거야? 안구가? 예. 부분분수로의 변형 공식이 뭐죠? 아하! 영현아! 부분분수로의 변형 공식이 뭐죠? B-A분의 1에 A분의 B. 아, 그래요. 자, 원래식이 뭔데요? 그렇지. 잠깐만. 뭘 꺼야? 오케이. 자,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 뭐 구분지어야 돼 라고 하면서 결국 분수가 어떻게 되어 있다? 분모가 곱이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통분형도 분모가 곱의 꼴을 띄고 있을 수는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곱하기 3분의 1과 3 곱하기 4분의 1은 당연히 뭐로? 12로 통분을 하잖아. 곱의 꼴 띄고 있을 때 최소 공배수로 통분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식이 x 플러스 1과 괜찮다. x로 가자. 그 다음에 여기에 x 곱하기 x 플러스 2면은 뭐로 통분을 해?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로 통분을 하잖아. 그치? 통분을 한단 말이야. 그런 통분형 문제에서도 분모의 꼴이 곱의 꼴을 띄고 있을 수 있지만 분모수로의 변형 또한 분모가 무슨 꼴을 띄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곱의 꼴을 띄고 있습니다. 그 A와 B는요. 수일 수도 있고 식일 수도 있어요. 유리식의 문제에서는. 알았지? 휘준아? 네. 자, 근데 이 녀석을 뭐 한다? A분의 1과 B분의 1 각각의 분모들을 분모로 각각 갖는 분수들 2개로 뜯어내는 거. A분의 1과 B분의 1로 뜯어내는 거. 자, 뭐다? 일단 앞에 B-A분의 1을 하나를 곱해주고 얘는 보통 상수로 나옵니다. 2분의 1일 수도 있고요. 1분의 1일 수도 있어요. 보통 2분의 몇이 나오는 경우는 분자에 여기다가 뭐? 2를 해놓지. 양변에 2를 곱하라는 의미로. 어쨌든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됩니다. 왜요?는 우변을 전개하면 답이 나오니까 증명은 안 해요. 나오지도 않고요. 알았어요? 이게 부분수로의 변형입니다. 그러면서 덧셈 뺄셈 문제와 부분수로의 변형 문제 내가 구분하라 그랬잖아. 뭐로 구분 짓는다 그랬어? 휘준아, 요건 기억나? 안구가, 그건 기억나? 두 문제의 예시들. 분모가 곱의 꼴을 띄고 있으면 무조건 부분수로의 변형이야? 아니죠.
어떤 문제는 통분일 거고요. 어떤 문제는 부분수로 변형일 겁니다. 어떻게 구분짓는다 그랬어? 내가 다른 여러 가지 대답들은 아니야 라고 끝내면 되는데 분자가 이런 용서할 수가 없다. 왜냐면 분자가 2, 3, 4가 나올 때 애들이 부분수 안 쓴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 공식에는 분자가 1이 맞지만 문제에서도 항상 1로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분자에 2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냥 저 공식에다 뭐 하면 돼? 양변에 1을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뭐? 보통 B-A가 2분의 1, 3분의 1로 나올 때는 분자가 이루어졌겠지? 그 얘기까지 해줬는데 뭐로 구분합니까, 용현 씨? 무슨 규칙? 그 규칙을 얘기해 줄래요? 차가 일정하다. 차가 일정한 거로 분무수로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첫 번째 분수의 분모에 있는 녀석이 두 번째 분수에도 있고 두 번째 분수에 있는 분모에 있는 다른 녀석이 세 번째 분수의 분모에도 있고 뭐? 얘처럼 하나도 안 겹친다면 그거는 통분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분수를 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간격은 똑같이 1분의 1로 동일하지만 분수를 써봐야 의미가 없어요. 맞죠? 하지만 분수 변형 문제는 뭐다? 얘가 가지고 있는 3을 그 다음 녀석도 가지고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4를 얘도 가지고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겹쳐 있을 때 그때 부분수를 쓴다 그랬어. 그럼 간격이 항상 일정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요? 이럴 수도 있죠. 뭐? 얘가 5고요. 얘가 8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때는 분자를 뭐 해놨겠어? 장난을 쳐놨을 겁니다. 이것도 부분수예요. 알았죠? 분자가 다른데요가 문제가 아니지. 분모가 하나씩 겹쳐 있으면 그거는 부분수라고. 그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분자 2는 저 B 빼기 A, 5 빼기 3 할 때 2가 나와서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알았어요? 저는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분모가 하나씩 겹치는 걸 발견하면 일단 쓰라고. 분자가 인데요. 질문을 하지 말고 일단 써보라고. 알아서 분자는 정리되는 꼴로 일부러 주니까. 알았음? 분모가 하나씩 겹치는 게 포인트다. 알았냐?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부분수를 쓰냐 통분을 하냐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제발 좀 기억하셔야 돼요. 마플에 없어. 부분수를 변형 문제가.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게 지금 내가 말로 해주는 게 다예요. 알았음? 그거를 너희들은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근데 지금 펜 들고 아무것도 안 쓰는 사람들은 내일 되면 기억 안 나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내가 시험 문제를 풀려보잖아. 부분수 까먹어서 또 이러고 있다고. 방학 때 썼어 안 썼어? 부분수로 변형식.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그 내 책이 아니구나. 내 책이 아니구나. 네 책이 아니구나. 확실히 썼지? 잘 기억하고 예시들도 잘 기억하고. 알았음? 자, 그 다음에 부분수로 변형이 단가요?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어요? 유리식에서 시험 문제로 반드시 내는 것 중 하나. 그래프는 함수고요. 난 지금 유리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래프가 나왔지? 잘못 봤어요가 아니죠. 뭘 봐요? 유리함수 써놓은 게 없는데 뭘 잘못 봐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유리식에서 하나 더 물어본 거 기억나?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뭐 있죠? 또 유리함수 해라. 뭐 있죠? 네. 뭐 세 글자일 수도 있고. 유리식이요? 네, 유리식 안에서요. 번분수식. 번분수식. 그러면 세 글자로 번분수식. 그럼 뭐 번분수까지만 얘기하면 세 글자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원래 네 글자. 번분수식.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부분분수가 아니라 부분분수로의 변형이고 번분수식도 그냥 번분수식이 끝이 아니라 번분수식의 계산입니다. 원래는. 자, 근데 번분수식의 계산에 뭐랄까? 개념 설명은 졸라게 쉬워요. 뭐요? 분수 안에 또 분수꼴이 있으면 D지. 뭐냐? 그냥 BC분의 AD입니다가 아니지. 뭐 하라 그랬어? 분모 분자에 AC를 곱하자였지. 분모에 있는 분모와 분자에 있는 분모 두 개를 곱하세요. 정확하게는 최소 공배수를 곱하세요. 왜 그냥 이둘이 곱한 거를 이둘이 곱한 걸 안 한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통분이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원래처럼 BC분의 AD로 바로 가려면 통분을 해야 되고 통분을 해야 되는 귀찮음이 존재하거든. 이게 나중에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순간 그거는 짜증나는 문제가 된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뭐 하세요? 얘의 분모 X와 얘네들의 분모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사실 문제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물론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나오면 땡큐 거저 먹으면 돼. 이거는 뭐다? 앞으로 너희들이 법문수식을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닐 거예요. 이번 단원이 아니라 수원, 수투, 미적분 가면서 계속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라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뭔가 연습을 몇 개 한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으로 치면 거저주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온다 치면. 근데 너희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뭐야? BC분의 1이 자, 너희들이 까다로워하는 문제가 뭐냐? 11분의 34는 A 플러스 뿅 1, B 플러스 뿅 C 플러스 D분의 1분의 1 이거. 이게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 알았죠? 그거 말고는 사실 쉬워요. 알았음? 끝. 근데 이건 내가 지금 문제 잘못 만든 거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역으로 들어가는 거. 법문수 꼴을 가지고 계산해서 하나로 간단하게 표현하시고가 아니라 간단히 나와 있는 것들을 법문수 안에 법문수 안에 법문수가 들어가도록 오히려 뜯어내는 것들. 걔네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그 외 나머지는 거저 주는 문제예요. 알았죠? 유리식은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는 내가 개념 설명 안 하는데 하나 제발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 분자 차수 내리기. 이거 언제 많이 했어? 분자의 차수 내리기. 이번 중간고사에 있었잖아. 뭐 할 때 했었어? 어떤 절대분식? 산술기하 할 때 했던 녀석이에요. 뭐? 1차분의 2차꼴 혹은 2차분의 1차꼴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하기. 기억나? 최소 최대 구하기. 1차분의 2차의 최소 또는 2차분의 1차의 최대 구하기. 분자 차수 내리기 뭐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분자 차수 어떻게 내리는데요? 분자 차수 어떻게 내리는데요? 희준 씨. 분자의 차수가 지금 현재 몇 차야? 네, 1차죠. 분자의 차수를 그럼 뭐로 떨어뜨려야 돼? 1차보다 낮은 거. 0차. 그러니까 뭔데? 상수항으로. 자, 상수항을 만드는 방법. 분자를 모여서 일단 희준이 오늘 자꾸 많이 공격했으니까. 현우. 그 다음에 뭐해? 어떻게 해야 돼? 분자 차수 내리려면? 분자를 약분을 한다고?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떤 상태로 바꿔줘야 돼? 안구가? 뭐 해야 돼, 분자를? 그렇지. 분모의 배수꼴로 내가 바꾸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트.
뜯으라고 했잖아. 드르륵 하는 거 보고 오 하지 말고. 이거 뜯어서 얼마? 약분. 얼마? 2. 요거는? 그렇지. 자, 이 차수 내리기는 언제 나옵니까? 절대분식에서 이미 나왔었죠. 그쵸? 그리고 절대분식 산술기하 까먹지 마세요. 왜? 유리함수에서 또 나옵니다. 무리함수에서 또 나와요. 알고 계시죠? 마플 시너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제일 마지막에 산술계열을 이용한 최대 최소 구하기라는 유형이 있다. 산술계가 무조건 나와요.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도 또 나옵니다. 근데 또 언제 나와? 유리식에서도 나와요. 계산이 복잡한 형태. 1차분의 1차 더하기 1차분의 1차 빼기 1차분의 1차 빼기 1차분의 1차. 빨리 계산하려면 분자의 차수 떨어뜨려 줘야 돼요. 또 있어요. 언제 나와요? 지금 이게 뭘 구한 거야? 얘를 이걸로 바꾼 거. 뭐 구한 거지? 유리함수의 일반형에서. 너 뭐라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아닌데? 유리함수의 일반형에서 유리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꾼 거. 뭘 구한 거야, 결국? 점근선 구한 거죠.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그렇지. 유리함수에서 계속해서 쓸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 차수 내리기 그냥 부탁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유리식에서 설명한 건 이게 다. 근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 마플에 없지만 너희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비례식.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례식 뭐 있어? 예를 들어서 a 대 b는 2 대 m 대 n. 어떻게 풀어? 그렇지. 근데 이것도 가능하다. 뭐? 같은 얘기예요. 알았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분수식을 더 좋아합니다. 분수식을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주는 작업 보통 K. K의 이름이 바로 뭐야? 비례상수. 그래서 만약에 이게 2대 3이면 A는 2K, B는 3K 해서 K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 연립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알았음? 문제는 보통 뭐로 몇 개로 나오겠지, 문자가? 몇 개로 나오겠지? 3개로 나오겠지. 이거는 써놓으세요. 처음 알려주는 걸 겁니다. 그럼 뭐다? 여기서 너희들이 보통 뭐로 방금 내가 식을 잘못 썼구나. 어떻게 쓴다? n분의 a는 n분의 b는 p분의 c. 그래서 는 k로 잡는 거. k의 이름이 바로 비례상수예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쓸 줄 알아야 이 비례식, 문자 A, B, C에 대한 비례식이 문자 K에 대한 하나의 문자에 대한 식으로 싹 바뀌면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거든. 알았지? 요 풀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요즘 시험 범위에서는,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비례식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게 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 원래는. 이제는 교육과정에서 빠져버린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자, 혹시 이 분수식 또는 비례식 3개 나와 있지? 요 녀석을 같은 값을 갖는 분수 하나 더 만들 줄 아는 사람. m 더하기 n 더하기 p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아져요. 단, 뭐는 아닐 때? 지금은 MNP가 내가 상수로 주어질 거야 라고 했지만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 MNP의 합이 뭐가 아닐 때? 그리고 이 빨간색 녀석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예전에는 가비의리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사라져서 이제는 아마 학교에서 잘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알아두면 도움돼 라고 하면서 보통 알려주는데 그냥 참고만 해놓지 이건 기억은 하지 마세요. 안 할 겁니다. 학교에서 혹시 다룬다. 그럼 그때만 좀 공부하고 안 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 유리식 끝.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유리함수 그리면 됩니다. 알았냐? 네. 자,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유리함수 그래프. 근데 유리함수에 대한 모든 유형의 문제는 뭐만 잘하면 문제 끝난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은 다 끝났어요. 많이 더워? 빨리 벗어. 왜? 무슈. 됐어? 자, 갑니다.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유리함수로 갑니다. 자, 유리함수는 기본적인 함수에서부터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그래프 그리던 그거는 이제 안 할게요. 우리는 딱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만 할 줄 알면 돼요. 지우고 가자. 첫 번째. y는 x-n분의 k 플러스 n. 두 번째.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됐죠? 요 녀석의 이름이 뭐예요? 쟤랑 얘랑 구분 짓는 얘의 이름이 뭐예요, 휘준아? 아까 얘기했거든. 네. 그렇지. 그럼 쟤는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똑똑하구만. 그겁니다. 왜 이렇게 수업을 긴장을 하면서 들어? 자, 긴장 푸세요. 내가 뭐 협박을 하냐, 뭐 하냐.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까? 원래는 왜 웃어?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항상 어떻게 풀라고 합니까? 현우야? 그러니까 뭐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뭘로 만든다? 결국 결론. 그렇지. 원래는 이 녀석 그래서 x-n분의 k 플러스 n 꼴로 변형해서 풀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이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풀이. 실제로 우리는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계속 모든 문제를 바꿔서 풀라고 한다는 거는 참고하세요. 즉, 서술형이라면 그래프를 그리는 정도가 목적인 문제라면 그게 되게 쉬운 문제라는 얘기지. 서술이 1, 2번. 그 정도라면은 표준을 바꾸는 과정을 아마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찾아가는 문제라면 그 과정은 생략해도 돼요. 자, 그러면 질문으로 가보자. 얘나 쟤나 뭐가 필요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찾아줘야 될 거? 그렇지. 점근선 갑시다. x는 몇이에요? y는 몇이에요? 못 들었어. n. 자, 여기서의 점근선은 뭐예요? x는 용현아 마이너스 a분의 b, y는 a분의 c. 자, 이거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함수의 식을 보고 얘기했어요? 이 식을 보고 얘기한 겁니까? 외우고 있는 겁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서. 뭐예요? 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안구가 일반형에서 점근선 x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렇지.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 찾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안구가 한 번 더. y는 어떻게 찾아요? 그렇지. 분모 분자에 있는 x들의 개수의 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발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현우야?
점근선 찾아보자. x는 몇이에요? 그니까 죄송한데 저 분모의 그뭐 씨발. 반대 기분 다시 써줄게. 자, 점근선을 불러보세요. x는 y는 자, 대결이 돼. 안구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현우 왜 틀렸는지 알겠어? 그니까! 아니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는데 왠지 그렇게 하면 틀릴 것 같아서 씨발? 이게 뭔 개소리야? 내가 누구의 개수의 비라 그랬어? x들의 개수의 비인데 자꾸 이렇게 푸는 놈들이 있어요. 아, 죄송한 나한테 하지 마세요. 한 달 뒤에 너한테 하세요. 틀릴까봐 어허이, 뭐 틀릴까봐 그래서 틀렸잖아. 아, 깜짝이야. 미쳤다는 줄. 알겠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x들의 개수의 비입니다. 알았죠? 그저 함정만 심어놓으면 다 걸려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볼 때 함정을 많이 물어보지. 그 말은 내가 뭘 알고 있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잘 빠지는 함정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야? 선생들은 다 알아. 그럼 학교 선생들도 당연히 아신다. 그럼 학교쌤들은 함정을 피해서 내겠니? 함정을 내겠니? 함정을 내요. 알았죠? 그 애들이 풍덩풍덩 빠지면 안 돼요. 휴준아, 알았지? 함정은 피해가자. 네. 내가 알려주는 그 함정들을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을 물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하니? 여기서는 성질 좀 설명하자. 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야? 기본적인 거 정의역과 치역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치역이 아니라 뭐예요? 공역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얘기는 잠깐 빼고, 자, 정의역이 뭐예요? x바, x는 뭐다? 그래요. 발음 조심하세요. 되게 좋아하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애들은 보통 뭐냐? 평소에 게임에서 패드립을 하는 사람들 아니냐? 진짜? 알았어. 뭐 하시면 됩니까? 정의역 치역은 그냥 점근선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지. 왜? 점근선의 의미가 뭐잖아. 점점 가까워지는 선. 가까워진다란 말은 만나지 못한다. 만나지 못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가지지 못하는. 그쵸? 갖지 못하는 녀석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갖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 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성질 뭐예요? 중요한 거. 뭐 있어? 대칭. 맞죠? 유리함수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뭐랑 뭐? 선과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너무 넓게 잡았다. 자, 점부터 할까? 점은 무슨 점? 요은아, 무슨 점? 그렇지. 절대로 m, n으로 좀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나중에 m이 보여? n이 보여? m이 보여? n이 보여? 안 보이죠? 수의 상태 되게 좋아하네. 그래서 뭐다?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은 뭐라고 불러줘야 돼? 어떤 선들? 선이 두 개지. 그래서 총 세 개지. 선 어떤 선 두 개? 안구가? 그 m코마는 앞으로 점근선 교점으로 고칩시다. 어쨌든 진화는 그렇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문제. 어떤 유리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와 cx 플러스 d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ac는 당연히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겠지. 알았죠? 거저주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데 중요한 거지.
물어보는 용도로는 제가 사용 안 해요. 가자. 네 번째. 뭐 있어? K의 부호부터 할까? K가 양수면, K가 음수면. 어디로 그려져?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 왼쪽 아래로. 맞죠? K가 음수면 점근선을 옆으로 나열하자. 점근선이 음수면, 아니 모르네, 미쳤나봐. K가 음수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릴 줄 알기만 하면 되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이거 쓰기가 애매하거든. 오른쪽 위, 왼쪽 아래 뭐 이러면서. 물어보는 건 보통 평행이동 안 한 거. 졸리니 희준아? 뭐? 있나? 저기 가서 많이 더 에어컨 켜줘.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절대값 K의 값이 클수록 뭐예요? 어디서 멀어집니까? 점근선에서 멀어집니다. 이것도 물어보는 용도는 아니고 보통 2개 이상의 유리함수를 겹쳐서 그릴 때 그때 보통 점근선에서부터 많이 떨어지게 적게 떨어지게 그리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로 오자. 얘는 성질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성질도 당연히 물어보지만 물어볼 때 뭐 하면 돼? 결국 얘네들은 외우니 안 외우니? 얘는 외우지만 나머지는 굳이 외울 거 없죠. 자, 보통 참거짓 문제로 넘어가면은 얘네들 대신에 이 세 개에다가 플러스 뭘 많이 물어본다? 자, 이거는 유형이니까 기억하세요. 지나는 사분면 또는 지나지 않는 사분면 문제랑 또 역함수 문제를 가지고 다 같이 섞어서 참거짓 문제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근데 지나는 사분면 문제는 뭐 하기만 하면 되거든, 사실. 그래프만 잘 그릴 줄 알면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참거짓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정역, 지역도 마찬가지.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는 많이 졸려? 아, 아니야?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거예요. 점근선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용현 씨? 자, y는 x-1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현우야, 제일 먼저 뭘 구해요?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점근선을 찾아줘요. x는 몇이에요, 현우야? y는 몇이에요, 현우야?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맞죠? 자, 점근선까지 그렸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래프 바로 그려요? 못 그리죠? 원래는 어떻게 그리니? K의 부호를 살펴보면서 그리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 K를 구해, 안 구해? 교과서에서는 구하라고 하지만 안 구할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국시? 그렇지. 바로 임의의 x를 대입합니다. 자, 뭐 대입하면 간단해요? 그렇죠. 0이 제일 간단하죠. 웬만하면 0을 넣으세요. 0을 못 넣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바보같이 1만 넣지 마세요. 형! 하지! 넣는 사람 발생합니다, 또. 자, 간다. 알았죠? 그래서 x에 0 넣으면 뭐 나와? 힘들어. 0, 마이너스 1 지나지. 그럼 어디로 그려주면 돼? 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래서 저기서는 성질 5가지 설명해 본 거고 여기서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2단계를 설명한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 그러면 문제 유형 좀 설명할게요. 얘나 그래프 그리세요 라는 말을 대체하고 있는 문제 또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래프 그리세요라고 얘기했던 유형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 뭐게? 유리함수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면. 두 번째 뭐? 최대 최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뭘 물어보면 정의역과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물론 여기서 이 정의역과 지역이 얘네들처럼 뭐가 아닌 실수 전체, 뭐가 아닌 실수 전체라고 나오는 문제 말고 정의역 지역이 2부터 3까지 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지. 한정되는 범위로만. 그런 문제들 전부 다 최대 최소를 물어본 거랑 같은 말입니다. 2부터 3까지라는 얘기가 뭐야?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 3이라는 얘기잖아. 알았죠? 그런 문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막 아까도 했던 얘기 뭐? 지나는 사분면 얘기. 이 세 문제는 기억하세요.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뭐 해주세요? 그래프 그리세요라는 문제. 알았죠? 랑 같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냥 기본적인 유형. 뭐 있지? 역함수는 말고. 역함수는 마지막에 설명할 거고. 또 있나? 없다고? 있는데? 일반용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이거 해야지. 평행이동. 저희 시험 보면 평행이동 안 들어간 대로라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평행이동 후 겹치는 거. 기억나? 평행이동 후 겹치는 거 찾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아닌데요. 점근선을 보는 게 아닙니다. x-n분의 k 플러스 n 꼴로 반드시 변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세요? k를 확인하세요. 기억나요? 내가 k를 보는 문제 딱 하나 있다 그랬지. 모든 일반형 문제들은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 딱 하나, 평행이동 후 겹치는 것 찾기. k가 동일하다. 대칭이동까지 섞으면 k에 부호 바꾸는 것까지는 허용함. 알았죠? 그리고 하나 강조 더 하자면 여기서 포인트 중 하나, k를 구할 때 조심할 거 뭐? 분모 x의 개수는 얼마다? 1이다. 주어진 기준은 분모가 1인데 바꾸고자 하는 디귿의 보기가 분모가 2일 때 조심하세요. 그거는 내가 방학 때 예시 한번 들어줬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얘를 1로 바꿨을 때 이 k를 보셔야 됩니다. 2분의 3이면 얘가 2x 어쩌고저쩌고 분의 3이면 그때 이 k는 2분의 3이에요. 3이 아니라. 알았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진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얘기인데 하나 상식 얘기만 하자면 이게 바로 뭐예요? 공역과 같습니다. 왜 공역을 꼭 n 아닌 실수로만 줘야 돼요? 실수 전체를 줘도 상관은 없죠. 근데 왜 공역을 이거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1대1 대응이라서 뭐가 존재하도록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지키는 약속이에요. 시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약속을 항상 지켜줍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이제 아까 유근이 얘기했던 역함수 얘기 나와야지. 근데 우리가 3년 동안 배우는 모든 함수들 중에 유일하게 유리함수 하나만 뭐가 있다 그랬어?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 그랬죠? 맞죠? 자, 가자. F 인버스를 구하러 갑시다. 뭐분의 뭐예요? 휘준아. 졸려 죽을라 그러는 우리 휘준아. 뭐분의 뭐예요?
무슨 방향? 무슨 방향? 어느 대각선? 왼쪽에서 어! 안전벨트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그렇지. 운전석. 운전석 아버지가 안전벨트 여기서 뽑아가지고 이쪽을 꽂는다고 했잖아. 누구랑 누구 자리를 바꾸세요? BC. 100% 나중에 AD 헷갈립니다. 알았음?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대로 둬요. 어디만 바꾸세요? 요 둘만 바꿔주시면 그게 역함수 구한 거죠. 네? 대각선. 네. 이렇게 바꾸면 틀려버리죠. 맞죠? 맞죠? 부호만 바꾸는 건 상관이 없지만 값까지 바꿔야 되기 때문에 틀려요. 알았죠? 끝.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F 인버스의 3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원래 대부분의 문제 이번 중간고사 때는 어떻게 풀었어? 인버스를 구했어? 안 구하고 뭘 어떻게 풀어? F에서 Y 값이 뭐가 나오는? 3이 나오는 X를 구하러 들어갔지. 근데 유리함수는 이렇게 풉니까? 안 풉니까? 안 풀어요. 풀어도 되지만이 아니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틀리지는 않지만 계산이 지저분합니다. 분수식이라서. 알았음? 분수식이라서 뭐 x분의 뭐 x가 3이 되도록 하는 게 귀찮아요. 굉장히. 막 통분시켜야 되고 난리 난단 말이야. 훨씬 오래 걸려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리함수에서만 f 인버스의 3을 물어본다. 그럼 반드시 뭘 구한다? 인버스 x를 구해요. 알았죠? 인버스 x를 구해서 3을 넣는 겁니다. 알았음? 알았음? 나 혼자 지금 너희들 뭐 지금 기분이 어때? 그냥 만사가 귀찮아? 씨? 공부하기 싫어? 아 중간고사 끝났는데 씨 졸라 첫날부터 졸라 빡세게 하네 이 생각이야 지금? 우리 휘준아? 뭐? 눈이 안 떠져. 일로 와봐. 눈 떠주게 해줄게. 눈 대. 안경 치워봐. 떴어? 안 떴는데 반밖에 안 떴는데 눈을 왜 그렇게 떠? 눈을 세모나게 떠? 이건 뭐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개념 설명으로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문제 풀다가 내가 몇 번 설명했었습니다. 행일 같은 거 할 때. 자, 기억나 얘들아? 유리함수에 대해서 이 넓이와 이 넓이 어때요? 동일한 거 기억하죠? 정말 많이 나오는 성질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동일한 거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달라요.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이게 뭔데? 점근선까지만. X축, Y축이 아니라. 알았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 은근히 있고. 그 좀 오랜만에 본다. 그거 하나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원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잘 봐. 잘 봐. 얘들아 잘 봐. 자, 어때요? 여보세요? 참여해 보세요. 왜?
내가 잘못 낸 것 같아요,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간다. 이걸 물어보는 건 결국 뭐로 비교하세요? 라는 얘기다. 기울기끼리 비교입니다. 정확하게 해줄까? 원래는 이거지. 뭐로 바라봐? 그렇지. 빼기 0, 빼기 0, 빼기 0, 빼기 0. x1, y1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x2, y2와 0, 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알았죠? 기울기끼리 비교입니다. 그럼 선생님, 방금 내가 말한 그거는? 이거는 어떻게 비교해요? 똑같습니다. X축, Y축에 대해서 1, 4분면에 있는 X1, Y1, X2, Y2는 다 양수죠. 맞죠? 원래 성립하는 이 녀석에다가 양변을 뭘 곱하면? 양변을 뭘 곱하면? X2를 곱하면 요거 만들어지지. 얘는 사라지고. 양변 뭘 나눠주면? Y1 나눠주면. 즉, 양변에 Y1분의 X를 곱해주세요라는 얘기야. 그러면 좌변은 뭐가 왼쪽 얘는 뭐가 만들어져? X1분의 X2. 얘는 뭐가 만들어져? Y1분의 Y2. 근데 곱한 얘는 뭐다?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야 됩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얘 X분의 X든 X분의 Y든 분수꼴이면 뭘 의심하세요? 기울기를 보라는 거는 아닐까? 의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함께 X1분의 아니야 X1-X2분의 Y1-Y2와 함께 이거는 X1, Y1과 X2, Y2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거지? 알았죠? 희준아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하세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머릿속에 들어오냐? 잠이 깨어 있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면은 잠이 깨. 너 지금 안 듣고 있어. 알았음? 잠을 깨려고 하세요. 좀 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해볼까? X1, X2, Y1, Y2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 얘네들은 기울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얘네들은 뭐예요? 똑같아야 정상이죠. 뭐 보라고 한 거야?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한 넓이 두께입니다. 얘네들은 넓이로 비교를 하는 거야. 알았음? 자,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나오겠어? 똑같은 함수에서 대소 비교가 아니라 서로 다른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물어보겠지? 그러면 이놈의 대소 비교는 누가 결정해줘? K가 바로 결정을 합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지금 문제로는 참이겠지. 더 멀리 떨어진 거니까. 알았음? 그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XY끼리 곱해놓은 녀석은 넓이로 바라보셔야 되고 나눠놓은 녀석은 기울기로 바라보셔서 그걸로 그래프로 비교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기초 문제든 심화 문제든 전부 다 뭐다? 그래프 얘기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다 풀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건 기억해야 되겠지. 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풀 수 있겠지. 처음부터 못 풀고.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 거의 다 한 겁니다. 뭐 하나 빼고 다 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유형 하나. 뭐 있다 그랬지? 무리함수가 사실 더 중요하긴 한데. 뭐 있다 그랬지? 기억 안 나나? 하나는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알았죠?
그거는 역함수 구하는 거는 너희들이 직접 정리하듯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 기억나요? 유리함수 또는 무리함수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 볼 때 반드시 뭐 하세요? 그래프부터 그리라고 했어. 위치 관계는 교점이고 교점이라서 연립부터 하면은 망한다 그랬지. 유리함수는 대부분 괜찮지만 몇몇 문제에서 실수하는 정도라면 무리함수는 다 틀려요. 알았죠? 무리함수는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보라고 하는 거. 알았냐? 잠깐 쉬었다 하자. 희준이 거의 죽을라 그런다. 자,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해했죠? 갑시다. 두 번째, 내가 설명할 거는 많이 없지만 강조하는 녀석, 아까 내가 뭐 있다 그랬지? 유리함수도 무리함수도 나오는 뭐? 그렇지. 자, 어떤 함수든지 간에 위치의 관계는 뭘 물어보는 겁니다? 뭘 구하시오? 그렇지.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뭐뭐뭐뭐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 뭐뭐뭐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그지? 그래서 연립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맞기는 해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제발 하지 마세요라는 것 중에 하나, 특히 여기 이과잖아, 현우 빼고. 연립하세요 또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판별식 이거 하지 마세요. 알았죠? 연립을 하는 겁니다. 연립을 했는데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뭐야? 그때 판별식인 거고, 연립을 했는데 2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일 수 있잖아. 그때는 그냥 그 방정식을 푸는 거고. 알았죠? 그래서 제발 부탁. 교점의 개수 구하면 뭐 하면 돼? 판별식. 이 대답하면은 이제 앞으로 죽여버립니다. 알았죠? 알았어? 교점의 개수 구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판별식. 이거 하지 마세요. 연립. 알았죠? 연립. 근데 유리무리 함수는 연립보다 먼저 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연립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연립보다 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보세요. 왜? 연립만으로 나오는 값이 항상 보기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딱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그래프를 먼저 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연립을 안 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만 답이 나오는 문제가 꽤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보라고 하는 거야. 자, 유리함수는 그래프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고요. 두 번째, 무리함수에서는 그래프를 안 하면 무조건 틀리는데 하필이면 그 틀린 보기가 항상 보기에 있어요. 알았죠? 저 정도면 화나신 거 맞는 것 같다, 그지? 과학사 맞냐? 자, 아무튼 알았죠? 알았죠? 알았냐고? 자, 여기까지 설명 끝났어요. 이제부터 문제 좀 풀어봅시다. 수업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개념 설명이 끝났다고요. 그 표정 진짜죠? 내 책은 어쨌냐? 갖고 와봐. 자, 지금 내가 써준 문제 풀어보세요. 일단 풀고 계세요. 문제 많이 풀 겁니다. 푸는 걸로 오늘 대체가 많이 됩니다. 알았죠? 알았냐고? 네. 아, 이거는 풀려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풀려 있지? 729번 봐봐. 그치? 다 했지? 아씨.
아, 이거 풀리고 싶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하겠죠? 여기까지만 갈까? 자, 뒤에 세 개는 좀 어려울 겁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오히려 이게 풀이 시간이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기본 문제도 많이 넣어놨으니까 할 겁니다. 할만할 겁니다. 알았어. 자, 가자. 720번 갑니다. 여러분 봅시다. 평행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래프의 일부분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ABCD에 대해서 비교를 하랍니다. 맞죠? 일단 확실히 제일 큰 거 두 개는 누구누구? CD. 제일 작은 거 두 개는 누구누구? AB. 왜? AB는 음수고 CD는 양수니까. 맞죠? 자, 그럼 갑시다. C가 커요? D가 커요? 와, C가 끝이. 아. D가 커요. D가 크죠? 자, 갑니다. AC 쪽으로 합시다. AC가 아니라 AB. AB의 크기끼리 비교하면 누가 커? A가 커요. A가 커요. 그 말은 A가 큰 수예요? B가 큰 수예요? 그렇죠. 음수에서는 반대가 되니까. 됐죠? 예, 그래서 A, B, C, D 순서입니다. 자, 이거 질문하면 안 되고 음수 때문에 일부러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였고. 자,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어우, 왜 이렇게 안 넘어가요, 오늘? 얍. 자, 728. 자, 뭐예요? 이거 진짜 자주 나옵니다. 자, 이거 뭐만 구하면 그냥 답 나오는 문제야? 휘준아? 어, 무슨 그래프? 그렇지. 점근선만 있으면 되는 문제죠.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사실 좀 몇몇 답답한 사람들 때문에 원방에서부터 정말 많이 나오던 녀석이기는 한데 직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뭐 하기만 하면 돼? 직선에 뭐만 찾으면 돼? X절편, Y절편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죠. 근데 그 문제를 진짜 많은 놈들이 질문을 해요. 뭐조차 안 해. 그래프조차 안 그리고 그 삼각형이 뭔지조차 파악을 안 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말이 되는 문제야?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저 원의 접선을 못 구하겠으면 그거는 차라리 이해가 돼. 3차, 4차 나중에 수투 가보면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의 접선은 못 구하겠는데 이 내용은 알겠다면 그거는 이해가 돼. 물론 접선도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 그림조차 설명을 뭐냐 그림조차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고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조차 모른 채로 질문을 하는 건 그건 풀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저 도형이 뭔지는 알아야지. 근데 점근선이 뭐랑 평행한 거는 알아야지. 좌표 축들과 평행한 것까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결국 이건 뭐예요? 좌표 축 그릴 필요 없나? 얘 점근선 뭐예요? 얘 정근선 뭐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그래서 점근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니까 이거지. 나중에 꼭 이런 거 나온다. 아마. x축, y축과 점근선으로. 이거 사각형이지, 직사각형. 또 이런 것도 나온다. 점근선과 어떤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100% 질문합니다, 이거. 직각삼각형인지조차 인지를 안 해. 그리질 않거든. 그래놓고 문제만 슥슥 읽어놓고 모르겠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자, 어쨌든 이거는 이거 길이 가로 길이 얼마야? k 플러스 3이죠. 세로 길이 얼마야? 1 플러스 k죠. 그리고 그림 그릴 때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는 사실 따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바로 가면 되지만 나중에는 뭐 할 수 있겠어? 범위 나누기로까지 넘어갈 수 있겠지. k가 1보다 클 때, 뭐 작을 때 하면서. 알았죠? 네, 갑니다. 750번. 함수 어쩌고 저쩌고의 역함수를 fx라고 할 때 fx는 블라블라, 얘는 또 블라블라. 자, 가자 얘들아. fx에 대해서 시작할래?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시작할래? 역함수를 구하려면 구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맞죠? 근데 그거는 얘네들이 1, 2, 3, 4 하면서 주어졌을 때 얘기고, 지금 어차피 a, b, c, d인데 모른다는 얘기인데 굳이 fx를 저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fx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면 거꾸로 들어가자. 그러면 뭐야? 이게 바로 뭐예요? fx에 뭘 준 거예요? fx에 뭘 준 거야, 휘준아? 대칭 직선 두 개를 줬다는 얘기는 점근선의 교점을 준 거죠. 점근선의 교점은 결국 뭡니다? 이 둘의 교점입니다. 맞죠? 둘이 연립을 하면 돼요. 그쵸? 얼마예요? 마이너스 1,3? 이게 바로 교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점근선의 교점이죠. 점근선은 x는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 y는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너희들은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어요? fx의 식의 생김새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맞죠? 어디까지는? x 플러스 1분의 3x까지는. 그럼 뭐 어디만 모르는 상황이야? 여기 붙어 있는 이 상수항만 모르는 상황이죠? 그 녀석은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됐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 플러스 5냐? 들어가면 되겠네. 됐지?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돼? 이 녀석의 1, 3을 자리 바꾸고 부호 반대를 해주면 A, B, C, D 다 나온 거지. 알았음? 이렇게 찾았죠? 네, 갑니다. 이 대답하면서 갑시다. 나 혼자 푸나? 네. 나 혼자 푼다고? 아니. 자, 갑니다. 뭐예요? 드디어 참거짓이 나왔어요. 맞죠? 맞죠? 네. 네. 자, 첫 번째 점근선을 줬습니다. 뭘 준 거예요? 뭘 준 거예요? A, B 준 거죠? 네. A 얼마예요? 잠시만요. 아, 네. 딱 보자마자 답 안 나와! 한국아, A 얼마예요? B 얼마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기억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역함수랑 원래함수가 일치한다. 그 말이 뭔데?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나는 원래 그렇게 풀어요. 왜? 모든 문제를 똑같이 풀려고. 근데 사실은 얘가 하고 싶은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지. 원래는 뭐야? fx는 어떤 함수다? yx에 대해서 대칭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뭐야? 2,2. 그치?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니까 yx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대칭을 나타내는 직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1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주어진 거야. 맞죠? 2,2 지나요? 안 지나요? 2,2 안 지나죠? 그럼 틀렸죠? 2,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맞지? 그래서 뭐야?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4가 되어야지. 그쵸? 탈락. 그 다음에 디귿 1, 2, 4, 4분면을 지난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지나는 4분면이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휘준아?
지난 사보면 어떻게 풀어야 돼, 휘준아? 아까 설명했어, 안 했어? 어떻게 풀어라고 했어? 그래! 그래프 그려고 했잖아! 네. 썼어, 안 썼어? 아까 내가 설명한 거 썼어, 안 썼어? 아닌데. 유형 설명 내가 싹 다 했지? 이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 내가 설명했지? 그치? 현우야, 그래프 그리세요라는 유형 세 가지 내가 뭐뭐뭐 있다 그랬어. 뭐 있다 그랬어, 세 개? 그. 최대 최소, 네. 정의역 치역, 사분면 지나는 거. 그래, 안 그래? 일로 와, 너도. 최대 최소, 정의역 치역, 지난 사분면. 알았어? 세 유형은 그래프 그리세요라고. 그럼 디귿 뭐 하라는 얘기야? 1, 2, 4분면 지난다? 안 지난다? 그래프 그리세요라는 얘기지. 맞죠? 맞냐고요? 네. 자, 그럼 일반형의 그래프 그려가보자. 정근선부터 그리자. x는 2, y는 2.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휘준아, 그래프 그려야 돼. 뭐 해야 돼? 하나 걸로 하나 난관이다. 하나 걸로 하나 난관이야. 이거 풀었어, 안 풀었어? 네. 이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756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정근선 그렸으니까. 그렇지. 이미 x 대입. 알았어? 네. 휘준이만 너무 공격하는 것 같다. 그치? 이제 현우로 갈게. 감사합니다. 자, x 0 넣어보자. 0 넣으면 얼마나? 2분의 3. 양수 2분의 3. 맞죠? 2보다 조금 작은 얘.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1 사오면 지나죠? 2 사오면 지나죠? 4 사오면 지나죠? 3 사오면 안 지나죠? 맞죠? 참. 하면 끝이야. 알았어? 그래서 지난 사오면 찾기 또는 지나지 마세요 찾기. 뭐 하자? 그래프 그려주세요. 알았어? 그 문제 하나 더 있지? 몇 번? 762번 하나 더 있지? 맞나? 오케이. 지나지 마세요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하세요? 현우야, 뭐 하세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부터 찾자, 현우야? 점근선 불러보자. x는 얼마예요? y는 얼마예요? 자, 그러면은 좌표 평면상에다가 x는 4, y는 1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거로. 내가 그렇게 풀지 말라고 했죠. 뭐라 그랬어요? 아무나 x 넣으라 그래. 이미 x 넣으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x에 뭐 넣어보자.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3, 4면을 지나지 마세요거든. 3, 4면 안 지나려면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 즉 y 절편에 어디를 지나가야 돼? 원점을 지나거나 혹은 그 위로 지나가기만 하면 되죠. 왜?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3, 4면 지날 수 있어, 없어? 없죠? 두 번째, 여기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얘를 지나려면 어떻게 돼? 3, 4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x에 뭐 넣어주세요? 0 넣은 녀석 얼마야? 아, 배고파. 마이너스 4분의 2a 마이너스 5. 얘가 뭐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a의 범위 끝. 알았어? 네. 다음. 끝났잖아, 시간이. 772. 자, 다른 것들은 됐고요. 되게 안 넘어가네. (802번은) 식을 써봐야 됩니다. P의 좌표를 A, 라고 잡으면서 둘레의 길이 구해야지. 맞지? 그 둘레의 길이를 식으로 써보면 A에 대한 무슨 식 나와? 역수의 합골이 나와서 뭐로 푸는 문제예요? 산술기하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써봐야 아는 거지. 맞지? 다시 한번 P를 뭐로 잡아서? A,A-1분의 1로 잡아서 선분의 길이들을 구해서 사각형의 둘레 2배 한 다음 그 녀석의 식을 보면은 역수의 합골이 나와서 산술기하구나로 넘어가는 문제고, 그때니까 이건 뭐야?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다. 그죠?
다음 804번 갑시다. 오늘 마지막 풀이. 자, PQSR 요 조그만 사각형이네. 이 녀석의 똑같잖아. 뺄게요. 812번 갈게요. 자, 이거는 뭔지 알겠냐? 이건 뭔지 모르겠어? 자, 보여드려요. 얘는요, 힌트를 줄 테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떠나, 다들. 내일은 이거 설명 안 하니까. 다음 주 숙제니까. 파푸스. 한번 생각해봐. 파푸스 중성정리요. 나도 아직 푼 건 아니라서 얘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푸는 문제인데 뭐냐면 유리함수가 오늘 영어 수업 없댔지? 한 1분만 오버할게.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여기 P가 있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찾으세요는 삼각형 이렇게 그려보라고. AB의 중점 구할 수 있지. 결국 이 녀석이 최소면 쟤도 최소죠. 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어떻게 구하거든? 2배에다가 얘를 M이라고 잡아주면 AM제곱 더하기 PM제곱의 합이죠. 근데 얘는 상수란 말이야. A 알고 M 구할 수 있고 뭐 1, -2겠지? 그러면 얘가 최소일 때 얘도 최소겠지. 결국 너희들은 곡선과 만나지 않는 어떤 점 1, -1부터 유리함수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았음? 알았음? 그럼 이거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거기서부터 당신들 고민해봐요. 알았음? 그래프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참고로 1, -는 어디다? 눈썰미 있나? 그거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기록이 얼마일 때? 1인 곳. 그놈이 만나는 점. 그때가 가장 최소입니다. 그게 힌트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데서 숨겨놓는 거지. M의 좌표 같은 것들을. 알았지? 그래서 파푸스. 그 다음에 뭐 저런 눈썰미. 1, -2가 점근선의 교점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난도 문제가 될 거야. 알았지? 자, 812번 힌트 다 나왔죠?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좀 대표적인 유형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들인데 아마 풀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수업 중에 설명했던 개념 설명들 있지? 그 녀석이랑 똑같은 것들 많이 있어요. 알았죠? 산술기하 잘 확인하시고요. 잘 가요.